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왜? 그걸 모르면 시험을 못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말씀 암송을 하고 또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 암송하기 귀찮아서 그냥 저한테 내려고 한다. 못 냅니다. 다음 시험 못 봅니다. 이거 외울 때까지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무조건 암송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로 뭐든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로도,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영어로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최대한 영어를 많이 쓰게 합니다. 왜냐면 SOT 같은 경우는 발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교재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내가 스스로 읽고 쓰는 독해, 이게 주된 공부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오럴 테스트를 보면, 그러니까 구두런 테스트를 많이 봐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를 계속 읽고 쓰지만 또 말로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말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학교 진행할 때 뭐 모든 그 SOT 수업 시간 내에서는 계속해서 영어를 쓰게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파닉스를 하고 SOT를 시작해서 친구들이 하는데 영어 실력이 그냥 읽고 쓰는 건데 뭐 이거 스피킹도 없는데 어떻게 영어 실력이 느냐 하는데,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이 읽고 쓰면서 본인이 말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읽으려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또 계속해서 중간에 보시면 사인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선생님한테 이걸 읽고 말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도 저희가 막 유난스럽게 막 스피킹을 막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스피킹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기묘하게 모든 것을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읽지만 마음속으로만 있는 거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말로도 나오게. 왜?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영어로 얘기하고 또 자기가 읽으면서도 영어로 제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회화도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몇 가지 케이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막 그 종업식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는 최근에 이제 종업식을 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이구나. 이번 주 월요일에 했었는데 그 상 중에 많은 부분들이 친구들이 글씨를 못 읽고 영어를 읽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이 그 상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을 많이 줬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일반 학원처럼 막 밤 12시까지 막 앉혀놓고 막 주입식으로 와 한 게 아닌데 본인이 즐겁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한 건데 그 결과물은 학원 보내고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해서 하는 학생들과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SOT 하면은 제가 많이 듣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무슨 경쟁력이 있냐 이게. 한국에서 뭐 이거 해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있냐 라고 말을 들었어요.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결과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이거 좋죠. 이론적으로 좋고 철학도 좋고 다 좋죠. 근데 이게 결과물이 없으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거 했는데 애들이 학습력이 떨어져. 이거 소개시키면 저희 사기꾼 되는 거예요. 사기꾼. 이거 했는데 애들이 막 성적이 막 안 좋아. 그리고 애들 막 공부도 못해. 애들이 막 잘 못하고 막 애들이 이상해져. 그럼 저희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학생 중에는 저희는
진짜 감사하게도 나이층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있고 중학교 3학년도 뭐 순서대로 쫙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뭐 저희 막내 같은 경우 이제 10개월 됐거든요. 근데 완전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완전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다 실력이 엄청 향상됐다는 거죠. 특별과외 한 적도 없고 저희가 막 집중적으로 이거 막 해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실력이 향상되더라고요. 네, SOT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가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까 그 페이지 보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다 영어로 돼 있으면 네네. 아직 아이가 독해 능력이 없으면 그걸 부모님이 해주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벨 테스트를 하잖아요. 자기 레벨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레벨 1부터 보통 시작해요. 그럼 레벨 1 제가 이제 교재를 다 갖고 왔는데 좀 나오더라고요. 네. 예. 네, 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 1 교재를 보시면 엄청 쉬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스캔한 거는 좀 고학년 친구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학년이 되면 이렇게 좀 길이 막 엄청 이제 좀 글이 길어 보이는데 레벨 1부터 시작한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긴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이거 나도 못 읽겠는데 이거 얘가 어떻게 읽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레벨 1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자기 실력대로 쌓아가지고 이 누적되고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이 긴 글,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레벨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읽습니다. 근데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이 좀 높게 갈 수 있죠. 높게 가는데 그래도 자기 수준에 맞게 가기 때문에 특히 막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첫 체험 스쿨은 조금 더 독특하잖아요. 집에서 이제 하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주중에 계속 일반 대안학교처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보통 하시잖아요. 그때는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SOT 여기 한국본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설지라는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해설지를 좀 보시고 이제 번역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 내부 문서라서 그러니까 부모님 왜냐면 이게 답안지가 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영어를 굳이 배울 필요 없잖아요. 한국말로 다 번역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만 읽어보시고 이제 자녀 가르치실 때 이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선생님 지금 파닉스 하시면서 성준이가 하는 만큼 엄마가 같이 팔로우를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닉스 진도 나온 거를 딱 보면은 내가 한 학기 전에 이 파닉스를 이해할 수 있었냐? 아니잖아요. 근데 SOT도 똑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우리 파닉스 트레이닝 마친 다음에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레벨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질문을 이제 부모님들도 그거 가르치는 시점이 되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고학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낮은 단계 1단계 아니면 뭐 중학생 이상 되는 자녀들은 2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학습의 구멍들이 다 메워지고 부모님이 또 학습을 팔로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쭉 들어보니까 자기 수업성이기 때문에 뭔가 토론하거나 발표 수업 같은 건 없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는 SOT를 주로 하고요.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스케줄을 딸 때 이제 선교사님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스케줄을 짜거든요. 이제 시간표죠. 학교에서 하는 시간표를 짜는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짜는 게 아니고 이제 선교사님과 계속 상의해서 짜는데 이게 영혼육, 지정의 이런 저희들의 그 뭐 철학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조율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SOT를 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식적으로 하고 또 오후나 뭐 이제 그 SOT 시간 전에 이제 하브루타 저희는 하브루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저희는 몰랐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저희 그 교감 선생님이죠. 담임 이제 부목사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하브루타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 교회 말고 외부에서도 유대인 교육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일반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브루타를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하브루타식으로. 근데 그걸 보고 이 하브루타를 정말 공부하신 교육학자분이 그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처치 온스쿨도 그렇지만 연령층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부모님도 계시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고학년 저학년 뭐 유치원생까지 있잖아요. 진짜 유대교에서 쓰는 하브루타는 할아버지랑 손자랑 같이 하브루타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떠죠? 중학생이면 중학생 친구 딱 붙여놓고 야 토론해 빨리 토론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진짜 하브루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대나 이런 뭐 발표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SOT 외에 다른 것들로 다 채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지금 거기 학교는 일주일에 3번 모이는 거죠? 네, 저희는 3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한 2시간 정도 SOT. 네, 2시간 뭐 길게 할 때는 2시간 반. 그건 이제 조금씩 그 저희가 그 일주일에 3번 모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셋째 날 금요일에 저희가 그 기도원이 따로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 소유의 기도원이 따로 있어서 셋째 날은 현장 학습처럼 그냥 그 기도원을 가서 그 기도원 가서 계속 거기에서 하루 종일 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SOT 하는 날은 이틀이죠. 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치홈 스쿨만의 장점이죠. 저희가 같이 조율이 가능해요. 이런 게. 그래서 SOT 시간도 이 스케줄을 짤 때 같이 상의하셔서 조금 더 늘리고 줄이는 거는 상황에 맞게 또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장점인 거죠. 이 딱 짜여진 그 틀에만 맞춰야 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보통 하게 되는 날. 그 만약에 네, 그렇죠. 예, 오지 않는 날은 집에서 저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런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니니까 뭐 프레브를 준다든지 네네네. 뭐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아니요. 되지는 않고 어떻게 진행을?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처음에 이거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해? 나는 지금 이제 여기서 슈퍼바이저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슈퍼바이저 교육을 안 받았는데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를 많이 의지하게 되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막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막 계속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제가 없이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성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로 못하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바로 못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하고 공부하고 있는 게 영어로 돼 있다 뿐이지 어렵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계속 그 모이실 때는 다 지키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이 규칙을 알고 부모도 자연스럽게 배워요. 제가 특별히 막 이렇게 막 강좌를 하고 막 이렇게 막 특별하게 막 훈련을 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보고
아, 저 때는 이거 꽂는구나, 이때는 이거 하는구나 하니까 깃발만 집에 없을 뿐이지 이게 있는 방식 그대로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지금은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방식은 이제 여기서 하는 방식을 배워서 그 틀을 이제 어느 정도는 지키게 되죠. 하지만 집에서 하기 때문에 몇몇 이렇게 안 맞는 분들은 깃발이 없다던가, 깃발이 딴 게 아니라 애들이 사실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깃발 꽂아놓고 화장실 가도 돼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는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정에서 하면은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략되고, 또 우리가 답안지를 홈스쿨로 하면은 그 가정마다 답안지 다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답안지 하나만 교회에다 갖다 놓고 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주중에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할 때는 답안지 직접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틀이 자녀가 혼자 막 해갖고 어떤 점검 없이 계속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거를 계속 점검하실 수 있도록 여기서 하는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집에서 맞춰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어떤 러닝 센터를 구성해서 거기에 딱딱 맞춰서도 집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답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게 막 그 책에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운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또 어쨌건 홈스쿨링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SOT가 대안학교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중심적인 철학, 그리고 뭐 플래그를 한다거나, 집에서 플래그 할 필요가 없죠. 왜? 나하고 이 자녀밖에 없으니까.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플래그 올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바로 보면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왜 플래그를 올리냐? 학생들이 많은데 얘가 채점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 선생님이 보기 편하라고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점을 하는 걸 엄마한테 확인만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집에서 이제 그 필요 없이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 절차를 자연적으로 집에 맞게 하시면 이게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게 실질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들 중에 영어를 잘하시는 상대적으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다 보면은 잘하는 엄마는 집에서 막 도와주실 수 있고, 좀 막 상대적으로 막 이거 설명해주고 막 문법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자녀만 잘하냐, 영어 잘하는 엄마가 있는 자녀만 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에서 이 아이가 옆에서 지켜보는 거는 그건 그 어머니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매일 하면서 아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봐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막 얘한테 막 매여가지고 야 이거 했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 얘가 중간에 엄마 이거 채점해 내고 확인해주고 그래 채점하세요 그러면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 시험 봐도 돼요? 체크업해도 돼요? 체크업 보고 잘했구나, 이건 뭐지?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얘한테 야 너 그거 틀렸다, 글씨 이쁘게 써, 이렇게 계속 지켜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여기 계실 때, 모였을 때, 같이 옆에 있을 때 해주셔도 괜찮다. 집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목표 설정하는 게 월화수목금 그거 학교 안 오는 날도 집에서 항상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정의 일정에 따라서 다르게 해도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SOT를 할 때 보통 골카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오늘 SOT 안 할 건데, 오늘 외식 나가거나 뭐 오늘 가족끼리 모임 있어서 나가는데 골카드를 쓰실 필요는 없죠. 당연히 SOT 하려고 이렇게 앉았을 때 그냥, 그러니까 이 골카드는 뭐냐면 오늘 2시간 SOT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럼 아이가 앉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교재 펴고 자기 혼자 막 하는 게 아니고, 골카드를 가지고 내가 오늘 오늘 오전에만 SOT 할 거니까 지금 10시니까 12시까지 할 거면 2시간인데, 이 계획을 짜는 거를 이제 골카드로 솔직히 이제 자기가 쓰고 이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카드를 쓰고 이제 그 2시간 동안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이걸 그러니까 SOT를 꼭 매일매일 안 해도 되냐고. 아, 매일매일 안 하셔도 되죠. 당연히 안 하셔도 되죠. 저희 거기 오시는 부모님들도 이제 저희는 월수금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하는 아이도 있고 화요일날 안 하는 아이도 있고 목요일날 하는 아이도 있고 목요일날 안 하는. 그건 이제 자기가 진도 나갈 친구들은 진도 그 사이 할 친구들은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학교에 같이 모였는데도요? 학교에 모였을 때는 이제 하죠. 오전에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지금 그러니까 SOT 하는 시간을 잡아야죠. 잡는데 그것도 학교 일정에 따라 중구명성교회도 금요일에는 SOT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감 선생님하고 이렇게 스케줄 짜시는 거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가능한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은 할 수 있도록 집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갖고 하면은 좋겠죠. 5번 하면은 더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이 없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SOT 학교의 경우에는 그거를 5번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네들의 유일한 커리큘럼이고 그걸로 모든 거를 다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SOT 몇 단계까지 하느냐 하면 12단계까지 있잖아요. 12학년이니까 실제로는 아무리 많이 가도 6, 7단계에서 우리가 멈춰요. 그리고 좀 적게 멈추는 경우에는 한 4단계 정도에서도 멈춰요. 예를 들면 자녀가 특별히 이제 고학년이다 그런 경우에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 4단계면은 벌써 한 3, 4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영어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자기주도 학습도 어느 정도 잡혀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학습들을 또 해내야 되거든요. 뭐 검정고시를 치르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SOT로 우리가 12학년 가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어떤 이 자녀의 부르심이나 부모의 원하는 교육 방향이 약간 반영이 돼갖고 우리 자녀는 반드시 어떤 외국 대학에 가야 하는 뭐 사명이 있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SOT 12학년까지 해서 미국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받으나 우리나라 검정고시 쳐서 고등학교 졸업장 받으나 해외 대학에서 보기엔 똑같이 고등학교 졸업장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도를 막 많이 꾸준히 해서 막 많이 빼줘야 된다는 부담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실하게 하는 거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부모님의 체력이나 엄마의 뭐 임신 상황 뭐 이런 거 모든 걸 고려해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라고 하지 절대 않아요. 그건 이제 가정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SOT를 하면서 검정고시도 같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따로 준비를 그건 하나요? 나중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다 어느 정도 익혀진 다음에 SOT 하는 동안에 그럼 집에서 따로 학교 이 아이들 학년에 맞는 뭐 수학이나 이런 학습을 같이 진행을 안 하나요? 학습을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행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죠. 수학도 SOT에 있죠. 근데 얘는 이 수준에 맞게 못 들어갈 경우에 그게 만약에 5학년인데 얘가 2학년 그 SOT를 그 단계를 들어가면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그 자녀의 실력이 2학년인 거예요. 아 수학 같은 경우 영어 실력은 그런데 수학은 자기 레벨에 맞춰 들어가요. 아 네. 그래도 영어가 가능할까요? 이게 너무 만약에 상관없나요? 네, 실질적인 예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시행착오를 좀 겪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좀 고학년, 특히 이제 중학생 아까 전에 시험 결과 조금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학생의 결과예요. 시험 결과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도 사실 레벨 5,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레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어세스먼트 테스트를 봅니다. 다이노스틱 테스트라고 하는데 진단평가를 봐요. 그래서 진단평가를 봐서 자기 레벨을 정하고 그 레벨의 교재를 그냥 바로 주면 당연히 못 풀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정영선 교사님이 팁을 주신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공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 시작하자마자 모든 과목을 다 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그냥 풀었어요. 왜냐면 영어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과목을 처음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친구들도 왔을 때 자기가 그 이 SOT에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규율이나 이런 방법이나 공부하는 나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정혜성 교사님의 팁을 받아가지고 처음 온 친구에게는 2과목밖에 안 시켜요. 처음에는 2과목 시켜서 이거에 정착하는 시간을 좀 줘요. 그래서 SOT에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본인이 처음에는 검사도 안 받고 막 채점하다가 걸리고 뭐 여기서 사인 받아야 되는데 사인도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시행착오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2페이스를 빨리빨리 끝내게 돼요. 그 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과목을 더해줘요. 그럼 과목을 더하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수학을 풀 수 있는 수학 페이스를 이제 수학을 풀 수 있는 페이스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학을 줘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한국 수학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한국은 선행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 같은 또래의 시험을 봤을 때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에 만약에 더하기 빼기 한 자릿수를 한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1학년인데도 막 세 자릿수 더하기 막 가르칩니다. 그 애들이 시험을 봐보면 상당히 진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수학 시험을 보면 수학 점수는 잘 나옵니다. 못 푸는 이유는 영어만 못해서 못 푸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마지막 나중에 처음에만 잉글리시하고 그 워드 빌딩 지금은 이제 페이스 넘버 6 정도 한 6개 정도 푼 다음에 보니까 친구들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 같이 했어요. 네네네. 과목이 아까 전에 이제 보셨지만 영어, 워드 빌딩 이제 어휘거든요. 어휘, 영어랑 어휘랑 또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과목이 더 많아요. 사실 SOT 본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재들이 좀 과목이 더 많은데 그건 이제 저희는 이제 가장 중심되는 교육 과목들을 하는 거고요. 이 5과목만 해도 사실 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되게 할 게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2과목 할 때는 2개밖에 안 줘. 다른 애들은 저기 뭐 4과목하고 막 5개 되게 많은데 이렇게 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 그렇게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깨달아요. 이래서 2개밖에 안 줬구나. 왜냐면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5과목 중에 잉글리시랑 워드 빌딩 2개를 먼저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게 그냥 거기 보면 잉글리시 알파벳 쓰는 것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속이 붙은 다음에 그 시스템에 일단 익숙해지고 그리고서 영어도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사회 과목 그다음에 과학 과목, 수학 과목을 추가하면 조금 더 이렇게 소프트 랜딩이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노하우를 해갖고 하시는 분들 교재 신청은 다 하는데 시작을 그렇게 좀 약간 지혜롭게 할 수 있다. 교재는 다 같이 해요. 한번 배송할 때 배송비가 드니까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창고나 이런 캐비넷에 넣어놓고 보관하다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2과목만 주고 시작하는 거죠. 준혁이가 지금 몇 학년 나이죠? 5학년 나이. 5학년 나이 그냥 레벨 1부터 시작해요. 5학년 레벨 1인데 수학만 그 지금 우리 누구야 김효연 선생님네 다 우리 여기 지금 레벨 테스트 쳤거든요. 그래서 준혁이 준호도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배우셔갖고 레벨 테스트를 치면 돼요. 수학만 치거든요. 그 수학 레벨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스 몇 번이 비었으니까 구멍이 있고 몇 번이 전선이 아까 그 페이지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페이스에서 도서를 보면 중학생인데 뭐 나이 몇 살인데 뭐 시험 결과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시험 결과 초반에 한 10번째 정도 슬라이드가 위로 처음으로 가셔가지고 좀 내려가 보시면 그래서 개별 학습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 정법 이전이요? 네모칸에 막 동그라미가 빨간 동그라미 있어요. 숫자대로 쭉 있는데 네, 이거. 이거
여기 보시면 저 빨간 동그라미 쳐서 나온 게 큰 동그라미는 뭐냐면 저 자녀의 이제 최종 레벨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조그만 동그라미는 뭐냐면 저게 지금 다 구멍이에요. 첫 번째 줄이 1학년, 두 번째 줄이 2학년, 세 번째 줄이 3학년이거든요. 저희가 중학생 나이인데 2학년에서 구멍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게 수학 과목에서 저 2개 페이스, 교과서 하나를 페이스라 그래요. 한 학년에 12개 페이스라는 거고 과목당 그 페이스를 저 번호와 저 번호를 추가적으로 시켜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저 밑에 조그만 동그라미 번호들을 이렇게 메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랩을 제대로 들어가고 쭉 푸니까 이게 정말로 메타인지가 정말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갖고 모르는 것을 탁탁탁 배우고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전 단계의 기초를 다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부분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거 수학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준우 준혁이 같은 경우. 단계가 많은데 초범이나 수학은 레벨 몇이다, 중범은 레벨 몇이다, 고범은 레벨 몇이다 이렇게 네. 대응되는 게 있어서 거의 비슷해요. 대응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나가는 거고 따로 그런 수학? 고시용 학습은 또 따로 알아서 가는 건지 수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체율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네네.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걸로 다 대체가 되죠. 다만 이제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보기 전에 몇 달 정도 따로 이렇게 한국 검정고시용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영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있고 또 검정고시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가 않아서 다 통과는 하는데 그냥 한국 수학을 봤을 때 또 이렇게 꼬아놓은 문제들 막 이런 게 있어요. 한국 특유의 그런 것들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검정고시 공부를 조금 하기는 하는데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로도 대체가 돼요. 다만 이제 레벨을 조금 본다면 저학년 레벨은 한국 쪽이 좀 많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학년부터 한국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고학년 넘어가면 그 차이가 거의 안 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12단계까지 가는 게 아니라 6단계에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초등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고등 배울 때에는 부모의 선택인 거예요. 수학은 똑같은데 SOT 교재가 자녀들 피드백을 받아봐도 그렇고 부모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봐도 확실히 이게 수학이라는 학문이 한국 동양권에서 막 발전한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 설명이라던가 자녀들을 이해시키면서 넘어가는 그 교과 과정의 기술들이 확실히 서양 쪽 그래서 핀란드 수학도 많이 시키고 그러잖아요. 수학 쪽 교재들이 그게 개념 정리가 훨씬 잘 돼 있어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돼 있기는 하지만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수학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SOT가 훨씬 자녀들이 따라가기가 쉽다고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수학을 SOT로 쭉 밀고 가겠다 할 수도 있고 부모가 굳이 그럴 필요 있냐 그냥 한국 검정고시용 교재로 해갖고 수학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저희 초원이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교재를 쓰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도 SOT 병행하고 있어요. 칸 아카데미도 좀 병행하고 있고요. 네. 처음 시작하는 나이를 8살로 그렇지는 않고 8살은 아니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SOT 학교 같은 경우 8살로 아마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때 입학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파닉스 룰 1, 룰 2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파닉스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교재 CCC 교재 레벨 A쓰잖아요. 레벨 A쓰고 레벨 A는 이제 블렌드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레벨 B1이 룰 1에 대한 거고 레벨 B2가 룰 2에 대한 거예요. 그 교재 3권을 끝내려면은 뭐 1년 반, 2년 이 정도 걸리거든요. 자녀가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6살 우리 나이로 6살에 준비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7살에 1학년 들어가기도 하고 8살에 1학년 들어가기도 하고 일찍은 6살 때 1학년 들어가기도 하고 SOT 레벨 1을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0년 때부터 그냥 이 SOT 정신에 따라서 실력이 준비가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대체로는 7살 때는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드물게 6살 때 시작을 하거나 또는 늦게 우리 스터치홈 스쿨 하면서 8살 때 시작하기도 하고 뭐 우리 아무 상관이 없죠. 초등학교 6학년들이 레벨 1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고 마치시죠. 목사님 좀 이렇게 와서 한 말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 하나 특별히 없는데 SOT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할 사람들이 하나 둘 그렇게 하죠.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허준 동의 모감에서 아주 큰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티까지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구체화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다음 학기부터 이제 소티 이제 하는 가정들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왕칠인 그 가정에서도 빨리 하고 싶어서 지금 물어본 것 같은데, 네, 우리 사람들 안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좀 빨리 해도 좋을 것 같고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또 하나씩 열어주시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우리 그 길들을 우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처치홈 스쿨 되게 해달라고, 생명학교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 학기를 또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지난 3개월 동안 3, 4, 5, 6 우리 4개월이네요. 4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주일 종강 예배 또 할 때에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어렵게 우리가 한 학기를 걸어왔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또 방학 잘 보내고 2학기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엄마 아빠들이 또 제가 볼 때는 다 사명감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명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그동안 걱정만 하지 않고 이제 뛰어들었으니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학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학기를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학교가 또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기대감도 있었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려움이 앞섰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과 공교육과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영역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또 하나님 또 함께 하시고 이제 또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 학기 시작하는 우리 기억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 키워내는 하나님 그런 역사를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아가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방학 때 아버지 하나님 또 방학 때 하나님 또 쉼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을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학교를 또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길들을 묻고 또 묻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처치홈 스쿨을 또 연결시켜 주시고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시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 제사장이 하나님 법궤를 지고 하나님 그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한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시스템 우리가 다 적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지만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부모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일 하나님 또 종강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큰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방학을 또 지나서 하나님 2학기 때는 또 새롭게 하나님 SOT를 또 시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 가정들과 하나님 또 새롭게 걸어갑니다. 하나님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 가운데 자녀 교육이 하나님 우리의 미개척 지역인데 하나님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또 부모를 또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도구가 SOT라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언어적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지혜를 하나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지혜들을 하나님 또 해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또 선교사님과 오늘 또 선생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하여금 잘 적용케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